그 정신병에 있어서 체계적인 동영상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정신병도 연구를 했고 치료 방법도 연구했고 그래서 저 자신도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제 치료 방법을 당연히 그 뭐 영양분이라든지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방법,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의 운영을 하는 방법. 신이 아니기에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게 해주시기를 밝고 삶이 재밌고 긍정적이고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환경에 여러 가지 대인관계 갈등이라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랬을 때 마음의 좌절을 겪거나 상처를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과 육체 질병을 치료하는 두 가지를 다 연구를 했으며 뭐 개인적으로는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을 특허를 10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검증을 해보시면 되고 누구나 좀 자기 의견을 좀 와학 분야에 대해서도 그래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뭐 잘못되면 무슨 이게 공산당 검열기관처럼 그래서 딱 그게 그 지점만을 딱 꼽아갖고 문제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과학기술도 많이 발표하고 어학기술도 발표하고 그래서 뭐 요리 기술 같은 것도 요리 뭐 식품도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발표하고 음악도 발표하고 막 이렇게 미술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이게 마약이나 술, 뭐가 인간이 그다음에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약물의 원화명과 인간의 정신병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정신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르쳐서 정신병이라 하는가? 정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고 비정상적인 말이 나오고 이렇게 정상적인 것은 무엇이며 비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병을 좀 이따 저기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찾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동안 연구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지능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습하거나 업무를 수행 이러는 일에 이렇게 사람의 능력 차는 있습니다. 지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있죠. 능력의 차이는 있으나 이 부분이 현저하게 결여가 되거나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언어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인 말이 아니고 말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물론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논리적인 말이 잘 안 되는 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뇌 활동이 이제 잘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지능적인 지적인 사고, 지능적인 사고와 행동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을 때 정신병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인데 저도 무술을 하니까 좀 다혈질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그래놓고 이렇게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거나 일부러 살금살금 막 그 충동질을 자극을 해갖고 화를 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꼭 참는데 계속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화 안 내시는 분은 없죠. 그래서 다혈질인 저로서도 그렇습니다. 감성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내가 어떤 사회적인 범법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회에서 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말썽을 일으키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도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착하게 살아요.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삽니다. 저는 이제 올바르게 살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을 완전하진 않습니다. 신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감성 부분에 있어서 큰 내가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이제 재밌을 때는 그냥 재밌고 웃고 아니면 화낼 때는 화내고 또 이렇게 슬플 때는 슬픔 같은 거를 굳이 이렇게 젖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운전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슬플 때도 좀 슬프긴 슬프죠.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거기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다. 밝은 쪽으로 다시 마음의 운전대를 운전해서 밝은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삶에 그렇게 항상 그렇게 슬픔 속에 젖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감정이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막 그렇죠, 좋다가 나쁘다가 이렇게 그렇죠, 기분 좋다가 나쁘다 이렇게 슬프다가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준 범위를 적절히 넘어서서 뚜렷했을 때, 종잡을 수 없을 때, 종잡을 수 없고 이성이 이제 감성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여, 대뇌가 이제 변형계를 통제하는 이 부분의 결여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조울증도 어떻게 보면 막 기분 좋아졌다, 확 낮췄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 통제가 안 되는가? 어떤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인지 치료가 필요한 거고, 아니면은 뭐 어떤 약물을 먹어가지고 마약 같은 걸 해가지고 조울증이 생겨. 그럼 그 약물을 끊고 해독식품을 먹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된 이런 게 뭐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 현상에 빠졌을 때도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알코올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행위를 끊고 정상적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마약성을 끊고 정상적인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그거 거기에 이제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취미 생활을 가지거나 이렇게 성취감을 높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복종하는 것을 다스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성 같은 거 먹고 감성이라든 이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걸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성과 감성,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지능과 감성이겠죠. 지능, 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사고방식, 그런 논리적인 사고, 이런 말과 행동,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느냐의 부분의 정신병을 판단하고, 두 번째는 감성 부분의 폭증,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 세상에는 범죄가 많습니다. 범죄가 많기 때문에 모든 범죄하는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봤을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감성에 있어서 지나친 폭증, 왔다 갔다 조절을 못한, 이성이 감성을 통제를 못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범법으로 자주 연결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인성 분야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사이코패스 증세라고 아시죠? 일반 사람과 다른 정신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자국을 남깁니다.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악마 같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간은 인간이어야 된다. 적어도 인간으로서 범죄에 남고 싶다. 악마의 범주에 들어가기 싫다. 인간은 인성을 지켜야 됩니다. 저도 뭐 도덕군자는 아닙니다. 도덕군자 뭐 십선비는 아닌데 올바르게 살아가려,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에 대해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사람, 고의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간에 그 악마같이 세상에는 선악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과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선한, 완전하진 않죠. 누구나 사람이라서. 근데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속을 선택을 해서 악마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것을 숨기면서 사이코패스 증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악마같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런 범법을 실제로 저지르는, 뭐 살인도 저지를 수도 있고, 연쇄살인. 그러니까 그 정신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은춘이나 뭐 이렇게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나 정신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 인성 분야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인성 분야에 있어서 이상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그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지적인 능력으로 재산도 가질 수 있고, 또 감성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지나치게 문제가 안 보이는데
인성이 악마성이어서 지존파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범죄에 들 수 있을까, 아니면 악마적인 인간의 범죄에 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사이코패스 증세를 하나의 정신병으로서 저는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악마는 돼서는 안 되는데 악마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어떤 특정 행동을, 악한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런 악마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 그런 행동이 우리가 강화될 수 있냐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악마로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게 계속 악을 학습시키면 인간은 악을 학습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굳어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인간의 마음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을 솔직히 100%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에 있어서는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100%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설이고, 제가 이제 프로이트가 뭐 초자, 뭐 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DNA가 이게 변연계를 통제하는 그 부분을 그걸로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여기는 약간 가설이죠. 실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일종의 가설입니다. 실제 DNA가 정신계통 이성과 합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변연계가 본능과 충동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건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대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일종의 가설인데 자설을 진짜인 것처럼 해서 100% 그 신뢰해서 그에 따라 기초를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틀린 부분이 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초자하고 슈퍼 에고, 그다음에 초자와 자와 이렇게 이런 거 원시적 이런 이렇게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과 구분해서 얘기하겠는데, 솔직히는 인간에게서는 약간 동물적으로 향하게 하거나 또는 또 뚜렷한 영적인 존재로서 고도의 지적인 존재로서 향하고자 하는 두 부분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거 측면에서 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하력에 대해서 이게 기초를 가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설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오류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DNA가 변연계를 통제한다. 이성이 감성을 통제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동영상에서 혈뇨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혈뇨장애가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보면 성격이 아주 급해집니다. 치매 환자도 그렇고요. 치매 환자도 성격이 혈뇨장애,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당뇨병 걸린 사람이 혈액에 끈끈해 산소가 적혈구가 뭉치게 되고요. 산소 공급이 제 시간에 제때제때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뇌에도 많은 혈액과 산소가 필요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성질이 급해지고 이성이 감성을 통제하는 데 지장을 줍니다. 이성의 지적인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성격이 엄청 급해집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성격이 뭐 말을 못하겠어요.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이 그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피가 좀 깨끗해야 돼. 혈뇨장애와 산소 부족, 이것이 이성적인 작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영양분 부족이 이성에 있어서 지장을 줄 수 있다. 비타민 B1, 비타민 C가 뇌하수체에 대량으로 분포되어 있거든요. 뇌하수체 비타민 C가 결여됐을 때, 그렇죠, 이게 약간 항산화 효과도 가질 수도 있고 해독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뇌 활동에 매우 필요한 게 비타민 C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결여가 됐을 때 뇌 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그렇죠, 정신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타민 B1, B계통이 정신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마그네슘 부족도 그렇고 잘못된 어떤 가공식품, 비타민 BC와 B계통은 매일매일 공급해야 돼. 신선한 식품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여가 장기적 결여됐을 때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거나 해독이 필요하잖아요. 해독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다량으로 또 없는데 그것이 필요 거기다 소비되고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필요하거나 마약류를 해독하는데 거기에 사용돼 버리면 그게 부족하니까 정신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정신분석학에서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마약과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고자 마약과 정신 이상. 왜 정신 이상을 일으킬까? 근데 그런데 왜 이걸 먹을까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마약이라든지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먹을까?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뇌에서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을 한꺼번에 많이 분비되거나 그래서 한꺼번에 막 폭증하니까 그다음에 고갈이 되겠죠. 도파민도 호르몬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필요한 영양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장에다가 그 재료 안 주고 생산하라 한 거는 마찬가지. 호르몬 필요에는 비타민 C와 비계통과 여러 가지 마그네슘과 여러 가지 그렇지 미네랄이 필요한 겁니다. 네, 칼슘도 필요하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결여가 돼 있을 때 도파민 생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마약과 정신병은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독성 때문에 그런지. 금단 증세는 이걸 안 하면 신체적 심리적인 불편과 불안,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가 보죠. 이런 것들 물질을 결국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담배도 그 중에 하나인데 담배는 요즘 뭐 흔하게 펴서 담배도 막 엄청나게 그래서 그 약간 해로운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도 그걸 피시더라고요. 저는 담배 같은 거 안 합니다. 마약 같은 것도 안 하고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걸 싫어합니다. 건강에 지장을, 정신 건강에나 육체 건강에 지장을 주는 것을 오히려 찾아 먹지 않습니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약이. 그래서 여기서 인체가 정신적인 자기 통제 능력을 잃게 되는 현상과 몸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약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노화가 빨리 되더라고요. 노화가 빨리 되고 통제력이 좀 사라져서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대해 중독이 되는 것은 그 물질의 추구가 강해지 통제력 발휘는 점점 통제가 안 돼. 뇌성과 금단 현상,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금단 현상을 겪게 돼요. 고통을 일으키나 봐요. 마약은 동기와 정서가 관련돼 있는 뇌 영역인 변형계를 통제가 안 되게 만들어요. 조절, 통제가 안 돼요. 통제력 발휘와 관련돼 있는 뇌 영역인 전두엽, 대뇌 부분이죠. 이 부분을 통제가 안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딱 폭증하게, 딱 정신이 폭증하게 되겠죠. 감정이 폭증하거나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축두엽을 포함 뇌 전반으로 손상을 야기합니다. 담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걸 자꾸 할까요? 중독 현상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느낄 수 있는 쾌락, 정신적인 중독 현상. 마약의 종류에는 중추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키는 코카인과 암페타민 등의 흥분제, 중추신경의 선별적 저하를 일으키는 헤로인, 모르핀 등의 아편류, LS 등의 환각제와 본드 등의 흡입제, 대마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뭐 호흡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뭐 이런 데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 감각과 통증 감각 이런 지각적 변화나 어떤 환시 등의 환각을 보이기도 한다. 지나치게 졸리거나 이완되기도 하고 반대로 잠을 못 자거나 생각이 빨라지고 명료해지는 느낌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통제를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조화 균형이잖아요. 우리 뇌도 그걸 잃게 하고 왔다 갔다 폭증하거나 뭐 가면 조울증이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통제를 자기 자신의 뇌 안에서 정신계통의 통제를 하는 능력이 결여가 되게 만든다. 이 약이 이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요.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걸 먹고서 정신병을 치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끊고 정신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떤
중독성으로 인해서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쉽게 막 졸리거나 이완되고 지나치게 잠을 못 자거나 생각이 빨라지게 명료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극단으로. 집중력 등의 인지적 영역에서 변화를 느낀다. 통제력이 자리가 안 돼. 행동 조절에 문제가 생겨. 감정에서 급격한 변화, 우울감이 강하게. 그러니까 기분이 확 좋아졌다고 확 나빠요. 이게 이제 마약이 주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만성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면 즐거움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만성적인 무기력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마약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몸 안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비타민 C, 비타민 B 계통이 마그네슘 같은 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칼슘 같은 게. 그랬을 때 인체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분이 고갈됨으로써 신속히 보강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담배 같은 거 피더라도 필요한 영양분, 해독이라든지 필요한 영양분을 좀 공급을 많이 해주면 그나마 낫다라는. 마약도 하더라도 하면 안 되죠.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하더라도 필요한 영양분을 보강을 해주면 그나마 낫다라는 거예요. 해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식품과 약초를 이렇게 통해서 해독하거나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것을 특허를 10개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해독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마약 같은 것이 해독에 필요한 영양분을 고갈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정신적인 계통에 있어서 조절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공장에 재료를 주지 않고 생산품을 생산낸다라고 마찬가지다. 그렇게 영양분의 결여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마약 자체도 문제를 일으키고 영양분의 결여, 도파민 생산이라든지 호르몬 생산에는 뇌의 이제 호르몬 생산에는 또 비타민 C라도 비타민 B 계통,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데 이분의 결여를 나타내므로써 뇌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면서도 이 영양분을 보강해주면 또 낫다라는 거죠. 마약 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담배를 피면서도 보강을 해주면 좀 낫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거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만성적 마약 사용자는 뇌손상 역시 심화되고 점점 악화되는 거죠. 인지적 저하가 나도 마침 정신병이 나타나. 인지적 저하라는 것은 어떤 사고적인 활동, 논리적인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판단, 이렇게 행동 이런 것들에 지장을 준다는 거죠. 만성적인 무기력증을 경험합니다. 도파민 관련 신경망에 영향을 줌으로써 통제력 발휘를 할 수 없게 전두엽과 전두엽과 정서를 담당하는 변형계의 뇌영역의 기능 발휘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충동 조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원래 뇌내가 변형계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배터리가 좀 떨어져서 다음 동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